그리고 우파니샤드는 단일 서적이 아니고요. 이제 기원전 한 200년 2세기 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형성이 된 것은 심지어는 18세기에 형성된 것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다 문학을 통칭하는 이후에 그것을 우파니샤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인도의 사상이라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민중들은, 서민들은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그것을 명상을 하는 수행자들이나 이제 문학이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우파니샤드 시기, 베다 말기부터, 우파니샤드가 베단타라 그랬잖아요. 베다 문학의 극치, 말미, 끝이라고 이런 이제 의미로 베단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방금 말씀하신 그 바가바드 기타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내면의 그 내면 세계에 대한 탐구로 이루어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문학이나 시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 내면 세계를 노래하는 명상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출가하고 이렇게 떠나서 이제 자연 속에서 출가하고 요가를 행하면서, 요가가 명상이 위주예요. 요가는 명상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합일이라는 뜻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연과의 합일을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초기에 그 버마이리어 사상에서 이제 범신론이 있잖아요. 일체 모든 자연이 신이 내재해 있는 거고 나도 마찬가지다 라는 데에서 나와 자연이 하나다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한 사고방식들을 수행을 통해서 체득을 하면서 시를 쓰고 자연 속에서 생활을 하니까 소로 같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게 매료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불교하고 구분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브라만이 곧 나다, 내가 브라만이다, 이런 주장들이 현대의 그 힌두교 사상가들한테는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마음이 브라만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요. 그럼 이게 불교하고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마음이 브라만이다 얘기를 하면은 불교가 마음이다, 부처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주장들이 나오는데, 그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그 인도의 사상을 고정된 브라만이나 힌두교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개개의 사상가들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내면을 통해서 해탈과 이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사고방식을 가진 게 자유사상가들이고 수행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베다의 가르침이 됐든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이 됐든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됐든, 그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자연과 내가, 세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가르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종교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가바드 기타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고 많이 읽어보지만 거기에는 인도의 서사시처럼 전쟁과 관련되는 내용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아르주나라는 그 왕자죠. 주인공이 왕자인데, 예, 이제 아버지가 일찍 죽어가지고 삼촌이 대신 섭정을 하잖아요. 그 섭정을 하고 이제 조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면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 삼촌이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조카한테 안 물려주고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왕을 유폐시켜가지고 기양을 보내잖아. 그런데 그러면서 폭정을 일삼으니까 이제 그게 충신들이 이제 아르주나의 부하한테 찾아와가지고 지금 그 삼촌인 왕이 이제 폭정을 일삼고 이제 국민들이 억압을 받고 고통에 신음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왕을 물리치고 왕위를 되찾아서 선정을 베풀어서 이거를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와서 계속 충고를 하잖아. 충원을 하는데 이 아르주나는 아주 나약하게 나오잖아.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우리 작은 아버지 삼촌하고 사촌 형제한테 내가 창을 겨누겠느냐, 나는 그거 못한다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계속 그러잖아. 아니다, 지금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를 어떻게 내버려 두느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 전쟁에 나가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인간의 내면의 선과 악의 대립이라는 걸로 비유로 이렇게 해설을 하잖아요. 그 바가바드 기타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인간 안에 있는 선과 악의 대립 과정을 그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해서 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인도의 문학이라는 게 그 후대 우파니샤드란가 후대 힌두교 사상가들은 사실상 굉장히 대승불교하고도 밀접하게 접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돼 있어서 사실 최근에 나온 일부 그 힌두교 수행자들의 깨달음에 대한 노래나 그 명상서적 같은 걸 보면 사실 불교하고 이거 뭐가 다른지 차이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이 중에 많은 불자들이 계시는데 힌두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나 이슬람에 대해서도 어떤 다른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자기가 제대로 알아보기 전에는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인도가 분리된 게 이제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가 분리된 것도 힌두교하고 파키스탄하고 대립 때문이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가 지금 완전히 다른 국가로 이제 나누어져 버렸는데 종교가 자기 종교만 고집하다가 보면 결국 계속해서 끊임없는 분열을 낳을 뿐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이제 워낙 그쪽의 가격파들의 그 테러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지만 이슬람 온건파들이나 평화주의자들의 그 얘기 가르침이라든가 또 이슬람이 세계에서 줄어들지 않고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는 가계파들의 영향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에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상업 특히 상인 자본가 계급이 굉장히 리버럴해요. 일반적으로 그 상인들이라는 것은 이익에 빠르잖아요. 이익이 되는 곳은 다 가는 게 상인 자본이잖아. 근데 서양에서 말하는 합리성이라는 말의 레이셔라는 말의 어원이 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계산하다. 그 상인들은 계산이 빠르니까 합리적 사고방식이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사고방식보다는 어느 것이 장사에도 이익이 되는가를 판단하지만 인간 생활에서 궁극적으로 더 이익이 되는 것을 계산할 줄 아는 게 합리성이에요. 그럼 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퍼진다라는 것은 세상이 한편에서 점점점 개명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실존주의 사상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성의 관계라는 이름으로 이 인간이 너무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자기 깨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성 자체가 합리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닌 이제 그 보편적인 인간 사고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또 이제는 세계가 뭐 서로 교류가 되는 상황에서 모든 게 다 오픈돼 버렸잖아요. 옛날처럼 단절된 사회가 아니라 그런 사회에서 여러 종교나 사상이 서로 교류가 되고 교통되는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합리성 그런 부분은 끊임없이 오히려 발전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우리가 오히려 필요하고 견지해야 되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사선 계급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느냐라고 어떤 분은 좀 이렇게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불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힌두교의 그 제사의식과 업과 윤회설 그 다음에 사선 계급이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는 인도의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그냥 생각해 볼 문제로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왜 인도는 그런 카스트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 불교는 왜 본고장에서는 그렇게 쇠퇴해 버렸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사선 계급하고 힌두교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어쩌면 불교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른 말씀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